한중일 세 나라의 대표 기업 집단과 계열사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 나라에서는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과정에서 대기업 집단이 형성되어 국내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벌, 일본의 K레츠, 중국의 국유기업 중심의 기업 집단은 각각 고유한 역사적 배경과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벌은 가족 중심의 대기업 집단으로 창업주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복잡한 순환출자나 지주회사를 통해 수십 개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고도성장기에 정부 주도의 개발 전략을 지원했으나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으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한국의 재벌 체제는 수직 계열화와 동시에 전 산업에 걸친 사업 다각화를 추구해왔으며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가족 경영, 세습 및 불공정 거래 등의 이슈를 제기해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기업 집단이 형성되었고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당연히 정부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며 산업 전략, 기술 자립, 일자리 창출 등의 국가 목표 수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유기업은 대부분 정부의 정책 수행을 위해 설립되었고 민영기업도 정부의 통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IT와 제조업 중심으로 민영 대기업 집단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K레츠는 주로 은행을 중심으로 여러 제조, 유통, 서비스 기업들이 수평적 네트워크 형태로 느슨하게 연결된 구조이며 상호 출자 및 주거래 은행과의 긴밀한 자금 및 정보 교환 관계를 통해 안정적 경영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전후 일본 산업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민관 협조형 모델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재벌이 소유관계 중심으로 형성된 반면 일본의 K레츠는 거래관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총수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이 경영하는 체제이며 핵심 기업은 자동차, 금융, 중공업 등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K레츠가 퇴화되는 추세입니다. 한국은 각 산업에서 재벌에 속한 기업들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에서의 위상도 높은 편입니다. 한국의 대표적 기업 집단으로는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이 있으며 삼성그룹은 1938년 창립되었고 창업주 이병철 회장, 이대 이건희 회장에 이어 현재는 이재용 회장의 3세 경영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열사 수는 60여 개로 총 자산 규모는 약 560조 원으로 추정되며 전자, 금융, 바이오 등 여러 분야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룹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반도체, 모바일, 가전제품을 생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 스마트폰 출하량은 애플과 경합하며 1, 2위를 다투고 TV 판매는 17년 연속 세계 1위,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도 세계 상위권에 들 정도로 그 위상이 높습니다. 삼성전자의 2023년 연결 기준 실적을 보면 매출이 약 258조 원 약 2천억 달러, 영업이익이 약 6.5조 원이었고 직원 수는 국내 약 11만 4천 명, 전 세계 약 26만 명에 달하는 거대 글로벌 기업입니다. 전체 매출액의 80% 이상, 금액으로는 1,600억 달러 이상을 해외에 수출하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큽니다. 삼성그룹의 금융부문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이 바이오 분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중공업, 건설, 조선 분야에는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등이 소속되어 있으며 이들 역시 각 산업에서 최상위권 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위상이 높습니다. 삼성그룹 전체의 수출 규모는 한국 총수출의 25 내지 27%를 차지하고 국내 고용은 약 23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밖에 중소협력사 포함 시 고용 파급 효과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 단독으로 국내 GDP의 5 내지 6%, 그룹 전체는 15 내지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현대그룹은 오랫동안 삼성그룹과 쌍벽을 이루어왔으며 국내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은 2000년대 초에 여러 기업 집단으로 분리되었으며 오늘날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그룹 등이 분리된 기업 집단들입니다.
여기서는 주류라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 중심으로 계열사 현황과 국내 경제에서의 위상 등을 살펴봅니다. 현대차그룹은 1967년 현대자동차 설립과 함께 창립되었고 정주영 회장, 정몽구 회장에 이어 현재는 정의선 회장의 3세 경영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열사 수는 54개, 2024년 자산 규모는 약 290조 원입니다. 소속 계열사로는 완성차 분야의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부품업체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등, 건설 및 중공업 분야의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금융 분야의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등, 물류 및 서비스 분야의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HMC 등, 연구개발 분야의 현대오토에버, 현대MN소프트 등이 있습니다. 대표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약 162조 원, 영업이익은 약 13조 원이었으며 매출액의 70% 이상을 수출이 차지하며 국내 직원 수는 약 2만 3천 명입니다. 기아의 경우에는 2023년 매출액이 약 100조 원, 영업이익이 약 12조 원, 수출 비중이 약 80%였습니다. 두 회사의 글로벌 자동차 판매 비중은 도요타, 푹스바겐에 이어 3위이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부문에서는 상위 5위권에 진입했으며 전기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전체 수출 규모는 2023년 약 1,100에서 1,2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한국 전체 수출액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등의 연구개발에 연간 약 12조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룹 전체의 국내 고용은 6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국내 GDP 기여율이 약 8 내지 10%로 추정됩니다. 다음 SK그룹은 1953년 선경직물 창업과 함께 탄생했으며 1997년 SK로 개명하였고 현재는 최태원 회장의 3세 경영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310조 원으로 대기업 집단 순위 3위이며 계열사 수가 200여 개에 이릅니다. 주요 계열사로는 에너지화학 분야의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온, SK지오센트릭 등, 반도체 분야의 SK하이닉스, SK실트론 등 통신 ICT 분야의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바이오제약 분야의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SK플라즈마 등 투자 및 서비스 분야의 지주회사인 SK주, SKE&S, SK렌터카 11번가 등이 있습니다. 대표 기업인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로 2023년 매출액이 약 32조 원, 영업이익이 약 7.7조 원이었습니다. 글로벌 디램 2위, 낸드 3위를 차지했고 주요 고객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어 등입니다. SK그룹 전체의 수출 규모는 850에서 1,0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배터리, 석유 제품, 화학 제품 등입니다. 한국 총 수출의 약 12 내지 15%를 차지하며 R&D 투자는 연간 약 8 내지 10조 원, 국내 고용 인원은 10만 명 이상입니다. 다음 LG그룹은 1947년 라키화학의 창업으로 탄생하였으며 1995년에 LG로 개명하였습니다. 총수는 구광모 회장으로 4세 경영체제입니다. 2024년 기준 대기업 집단 순위 4위로 자산 규모는 약 210조 원, 계열사는 130여 개입니다. 주요 계열사로는 전자가전 분야의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화학 소재 분야의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통신 IT 분야의 LGCNS, LGU+ 등, 생명과학 분야의 LG생명과학, LG화학 등이 있습니다. 대표 기업인 LG전자의 2023년 매출액은 약 85조 원, 영업이익은 약 3.5조 원이었습니다. 생활가전, TV, 전장부품, B2B 솔루션 등의 사업을 영위하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가전 글로벌 톱3 프리미엄 LED TV 1위 업체로 매출의 70% 이상을 해외 수출이 차지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전문 업체로 2023년 매출액이 약 33조 원, 영업이익은 약 1.2조 원이었고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CATL 다음으로 2위를 점하고 있으며 매출의 80% 이상을 북미와 유럽 향 수출이 차지합니다. LG화학은 매출이 약 48조 원으로 석유화학, 고기능성 소재, 생명과학 등의 사업을 영위하며 LG에너지솔루션 지분 81.8%를 보유합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대표 기업 집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 모델, 시장 개방의 점진적 진전 및 국유기업의 개혁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업 집단이 형성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소속의 국유 대기업 그룹과 민간 주도의 민영 대기업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유 대기업 집단에는 석유와 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중국 석유 천연가스공사, 석유 정제 사업을 영위하는 중국 석유 화공그룹, 세계 최대 전력회사인 중국 국가전망망 공사, 글로벌 건설 1위 업체인 중국 건축공정 총공사, 항공우주사업체인 중국 항천과공집단, 해양석유개발업체인 중국 해양석유 총공사, 세계 최대 철도 차량 제작업체인 중국 중차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SOC와 에너지 회사로 거대한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매출액이 글로벌 최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민영 대기업 집단으로는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기업인 알리바바, 플랫폼과 게임 업체인 텐센트, 통신장비와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 가전 및 스마트폰 업체인 샤오미,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인 비아드, 유통 및 물류 부문에서 알리바바와 경쟁 중인 짐둥, 세계 최대 가전 OEM 및 브랜드 제조사인 메이디 등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 집단의 형성 배경을 보면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민간 경제가 허용되면서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국유기업 중심 구조에서 민간 기업과 합자 기업이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철도, 통신, 군수 등 국가안보 관련 핵심 전략 산업은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 인터넷과 디지털 산업이 성장하면서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탄생했고, 국가의 방대한 인구와 인터넷 사용자 기반을 토대로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했습니다. 정부는 민영기업에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를 제공하며 육성해왔으나 2020년대 들어 정부의 빅테크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민간 지분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폐합을 추진하는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중국식 기업 집단 구조는 중앙정부 소유 기업이 GDP의 약 25 내지 30%를 차지하고 에너지, 철도, 통신, 군사, 우주 분야는 초대형 독점 기업이 운영하며 상하이 자동차, 선전에너지 등 지방정부 산하의 국유기업도 활발합니다. 그러나 2020년대부터 기업 내 공산당 조직이 강화되어 주요 의사결정에 당 간부의 참여가 필수화되었습니다. 전기차의 비아디, 통신 부문의 화웨이, 플랫폼 기업인 텐센트 등 민영 대기업들은 유연한 경영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각각 글로벌 톱3에 오를 정도로 경쟁력이 높아졌으나 정부 규제 강화, 기술 수출 제한 및 미중 갈등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민영 대기업 집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비아디 그룹은 비아디 오토, 비아디 에너지 저장, 비아디 배터리, 그리고 에너지와 태양광 자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룹의 매출액은 2024년 1,070억 달러에 이르며 2024년 글로벌 차량 판매 430만 대의 수출이 약 29%를 차지했습니다. 비아디는 매출 기준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 1위를 차지했고 하이브리드를 포함하면 완성차 글로벌 톱2의 위상을 지니며 글로벌 배터리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점합니다. 둘째, 화웨이는 화웨이테크, 하이실리콘, 클라우드, 스마트카, 통신장비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매출액은 2023년 기준 약 970 내지 980억 달러에 이릅니다. 5G 등 통신장비를 수출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의 제재로 일부 시장에서는 퇴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장에 재진입하고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CT 분야의 글로벌 톱5에 들 정도로 높은 위상을 지니며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무선통신, 클라우드, 자동차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자립 능력을 갖추고 계속 성장 중입니다. 셋째, 텐센트는 위챗, 텐센트 게임, 텐센트 클라우드와 음악 비디오 플랫폼, 핀테크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며 2023년 기준 매출액은 약 824억 달러였습니다. 글로벌 게임, 음악 및 영상 콘텐츠로 해외로 진출하고 클라우드 사업도 해외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넷째, 알리바바 그룹은 타오바오, 티몰, 알리페이, 알리클라우드, 디지털 미디어, 물류, 로컬 서비스 분야의 계열사들을 거느리며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 글로벌 IT 톱10 기업으로 2023년 매출액이
약 1,30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클라우드 해외 확장, 이커머스 글로벌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 규제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짐둥은 JD 리테일, JD 로지스틱스, JD 클라우드, JD 헬스, JD 보험 등 다양한 사업체들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으며 2024년 매출액은 1,588억 달러였습니다. 알리바바에 이어 중국 2대 B2C 플랫폼 기업으로 글로벌 물류망 확대와 해외 직판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오픈형 생태계로 서구 기업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의 주요 기업 집단은 흔히 K레츠라고 불리며 K는 느슨한 형태의 기업 연합체를 의미합니다. 일본의 K레츠는 전후 경제 부흥기에 형성되었으며 대개 은행을 중심으로 주요 제조업, 상사, 보험사, 건설사, 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현대 일본의 K레츠는 과거보다 결속력이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은행, 상사, 제조기업 간의 협력 관계가 끈끈합니다. 이들은 주식 상호 보유, 임원 파견, 정기적인 사장단 회의 등을 통해 연대를 유지해왔으며 현재는 시장 경쟁을 통해 독립적 경영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024년 기준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 집단과 주요 계열사 현황입니다. 첫째, 미쓰비시 그룹의 핵심 계열사는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 미쓰비시 상사, 미쓰비시 중공업, 미쓰비시 전기, 미쓰비시 화학, 미쓰비시 자동차 등입니다. 이 그룹은 일본 최대의 종합기업 집단으로 금융, 중공업,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에너지 등 거의 모든 산업에 포진해 있습니다. 대표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2024회계년도 매출액은 5조 271억엔, 영업이익은 3,831억엔이었습니다. 주요 제품은 가스터빈 발전기, 수소바이오 연료터빈, 연료전지, 풍력발전 등 에너지 시스템, 제철 설비, 상업용 선박, 환경 및 인프라 공정 설비, 물류장비와 발전용 엔진, 항공기 엔진, 방산 제품, 위성 및 우주선, 로켓 등입니다. 우주, 환경 플랜트 등 고기술 대형 사업 분야에서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둘째, 스미토모 그룹은 스미토모 미쓰이 은행, 스미토모 상사, 스미토모 금속광산, 스미토모 전기공업, 스미토모 화학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광산과 금속에서 출발한 일본의 전통 대기업 집단으로 금융, 무역, 전기, 소재 등의 강점을 지닙니다. 대표 기업인 스미토모 화학의 2024 회계년도 매출액은 약 2조 6,060억엔, 영업이익은 1,405억엔이며 주요 제품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고순도 화학품과 포토레지스트, 의약품 원료 및 중간재, 합성수지 등 산업용 화학 제품 등입니다. 스미토모 화학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와 고순도 화학 분야에서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지니며 일본 내 다른 화학 기업들에 비해 고부가 가치 품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쓰이 그룹은 미쓰이 스미토모 신탁은행, 미쓰이 물산, 미쓰이 화학, 미쓰이 광산, 미쓰이 엔지니어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역, 금융, 부동산 개발에 강점이 있습니다. 넷째, 후요 그룹은 히타치 제작소, 캐논, 그리고 일본 최대 통신사인 NTT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 통신, 정보기술에 강한 그룹입니다. 대표 기업인 히타치 제작소의 2024회계년도 매출액은 9조 7,833억엔, 영업이익은 9,716억엔이었으며 총 매출액의 약 61%가 해외 매출로 글로벌 수출 및 현지 생산 비중이 큽니다. 주요 제품은 산업용 사물 인터넷과 AI 기반 솔루션, 고압송 전망 및 변압기, 엘리베이터와 공조 등 건물 설비, 헬스케어 장비, 반도체 장비, 환경 플랜트, 방산 및 원자력 장비 등 다양합니다. 히타치는 AI 산업화와 데이터화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며 에너지와 인프라에 강점을 지닙니다. 상업용 소프트웨어 스택인 루마다, 에너지, 철도 등 성장 부문 중심으로 구조 조정 중이며 자회사가 614개에 이릅니다. 다섯째, 미즈호 그룹은 과거 다이이치칸교 그룹이라 일컬었고 미즈호 은행, 이토추 상사, 후지스, 가와사키 중공업 등의 계열사를 보유하며 전기전자, 중공업 및 상사 중심입니다. 대표 기업인 가와사키 중공업의 2024회계년도 매출액은 약 2.3조엔, 영업이익은 약 1,300억엔이며 주요 제품은 항공기용 엔진, 항공기와 헬리콥터, 철도 차량, 에너지와 해양 플랜트, 선박, 잠수함, 산업용 가스터빈,
자동화 설비와 산업용 로봇, 오토바이와 엔진 등 다양합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은 미쓰비시 중공업, IHI 등과 일본 중공업 3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항공기 엔진, 선박건조, 고압 가스터빈, 로봇, 수소 컴프레서 등 첨단 기술 기반의 핵심 솔루션 보유 업체입니다. 여섯째, 도요타그룹은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도요타, 부품업체인 덴소와 아이신전기, 상사 기능을 수행하는 토요타 칠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업 집단과 달리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된 그룹입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2024 개년도 매출액은 약 45.1조엔, 영업이익은 약 5.4억엔이며 일본 판매 비중이 36.4%, 북미 31.1%, 아시아 15.1%, 유럽 9.8% 등입니다. 토요타와 렉서스 브랜드로 다양한 모델이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 규모와 글로벌 공급망이 광범위하고 하이브리드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탄탄한 수익성을 기반으로 안정된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기술, 방대한 공급망 등에서 강점을 지니며 향후 BEV와 FCEV 비중 확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전환 등 친환경 차량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재벌은 가족 중심의 지배구조와 높은 경제 집중도가 특징이며 최근에는 투명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편이 주요 이슈입니다. 일본은 전문 경영인 체제의 느슨한 수평 네트워크형 기업 집단이지만 글로벌 경쟁 격화와 함께 점차 게이레츠 구조가 약화되는 추세입니다. 중국은 정부의 기업 통제 시스템을 통해 기업 집단을 국가 산업 전략 수행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민영 대기업도 국가의 영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